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형 O형, 그러니까 소양인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그 B형, A형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려면 처음부터 B형, A형 쭉 그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 그 B형부터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소양인인데 소양인의 성격, 심리 분석, 그리고 예, 심리가 발현되는 그 바탕, 그 심리 환경,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양인의 특징은 비대신소, 비라는 건 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위, 밥통하고 소화기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신장이 적다, 콩팥이 적다. 그래서 비대신소. 따라서 말을 비켜서 말한다면은 비라는 건 목화토금수에서 토거든. 그러니까 토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위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위가 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콩팥이 상해요. 사람의 수명이 콩팥 이꼬르 수명이거든. 콩팥의 진액이 잠기고 온몸의 그 오장육부 진액을 다 콩팥이 책임지고 공급을 하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로 살고 피로 죽고 또 진액으로 살고 진액으로 죽고 피나 진액이나 개념이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땀이나 피나 땀을 똑같은 그 피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땀을 함부로 막 과다하게 흘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비위가 너무 크면은 계속 그 진액이 생기는 콩팥이 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장육부에 공급을 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콩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병과 수명과 직접 연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배가 나오고 몸이 이렇게 좀 비만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만 무병장수의 토대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토국수라고 합니다. 토는 흙이죠. 목화토금수에서 토는 흙. 수라는 건 아까 말한 진액을 담당하는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 그러니까 밭에 가보면 논이나 밭에 가보면 물 웅덩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삽으로 흙을 계속 메꾸면 물이 없어져 버리죠. 간단하게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흙이 너무 강하면 물이 없어진다. 물이라는 건 콩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그 심리 환경, 심리 분석을 이렇게 오장육부와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그 뱃살과 비만의 문제점은 뭐 이렇게 제 채널이 또 있어요. 약초 TV, 장주신 박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뱃살 비만과 관련된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해놨습니다. 중복해서라도 이렇게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보실 줄 모르신 분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또 60, 70 되신 분들은 보실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핸드폰을 보면은 가운데 그 약초 TV를 딱 검색하면 가운데 또 약초 TV가 있어요. 약초 TV나 장주현 박사나 거기를 딱 누르세요.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 핸드폰 맨 위에
홈, 뭐 동영상 이렇게 있어요. 쭉 몇 개, 조그마한 글씨로. 그 동영상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 제 건강 강의가 쭉 나옵니다. 수십 개 올려놨어요. 그래서 무병장수, 뭐 뱃살, 비만, 암 예방, 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건강이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 예, 꼭 보시길 바라겠고, 어, 토실토실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물 고여 있는 걸 삽으로 흙을 메꾸면은 물이 없어진다. 그런 이치와 똑같이 배가 너무 토가 너무 실하면은 신수가 마른다. 신장 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장의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신수가 훤하다. 이런 사람은 무병장수의 아주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신수가 마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무병장수 하려면 무조건 하고 신수를 부단히 채워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수가 닳아서 없어지지 않게 이 넘쳐나는 흙을 적당히 덜어내야 돼. 그게 뱃살을 빼는 겁니다. 뱃살을 빼면 자동으로 비만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건강 생활에 보다 더 적극적이라면 뭐 무난하게 100을 채울 수 있는 신체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그 문제는 수가 약해지죠. 수라는 건 콩팥의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수가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연쇄적으로 수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수극화, 물이 불을 끈다. 불이라는 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불을 끄는 게 저 아래에 있는 콩팥의 진액이 심장을 적절히 견제를 하는 겁니다. 불이 나지 않게. 그런데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수가 너무 많아서 수가 차가워서 심장에 불이 잘 꺼져. 그래서 추위 타고 비위가 약해지고 그러는 반면에 반대로 이 소양인들은 물이 적어. 불을 끄는 물이 적기 때문에 항상 심장에 열이 많아.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열이 많다 보니까 이 심장은 상층부거든. 상층부기 때문에 곧바로 또 뇌하고 심장은 또 연결돼 있어요. 뇌는 제2의 심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 의학에서는. 그래서 따라서 이 뇌가 양기가 많아. 머리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한다거나 뭐 생각을 한다거나 사유 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해. 폭넓게 또 멀리 보고 이게 양인들의 특징입니다. 장점으로는 그렇죠. 폭넓게 멀리 이렇게 생각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이러는 반면에 이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게 보고 멀리 보는 반면에 신중하고 치밀하고 이런 면은 좀 부족해요. 역으로 음인들처럼 소음인, 태음인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약간 좁고 가까이 보고 양인들하고 반대로 그런 특징을 알고 이렇게 건강 생활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특징적인 면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심리 분석에 임하는 게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래서 그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그 특징적인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의 일에 관여를 하기를 좋아해. 관여. 참견을 하고
그리고 생기는 거 없이도 그냥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 그 봉사 정신 이런 건 참 좋습니다. 또 상추에 그 열이 많기 때문에 항상 명랑하고 웃음 짓고 미소기가 많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은 전부 그 심장의 이 양기, 심장의 열, 심장의 화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심장에 뭐든지 그래요. 한방은 동양의학은 뭐든지 넘쳐도 병이고 부족해도 병이고 심장에 열이 많아도 병이고 심장이 열이 부족해도 병이고 중간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소행인의 특징이 불 불을 끄는 그 수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심장에 열이 많다. 불균형이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런 특징적인 신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소음인, 태음이라고 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초에 하던 그 양기가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라든가 뭐 무슨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순간순간 재치와 번쩍거리는 뭐 아이디어 이런 게 참 좋아요. 빠르고 그런 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그 아까 말한 뭐 번쩍거리는 재치,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순간순간 빠르고 이런 현상은 예를 들어보자면은 불이 났어. 불이 나는데 그 불꽃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 불꽃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 불꽃이라는 게 종잡을 수가 없어. 어, 그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불꽃 방향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생각 자체가 반짝반짝하고 빠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오르는 불꽃을 적절히 꺼주려면 콩팥의 그 신장의 수가 항상 충분해야 돼. 근데 소양인들은 수가 항상 부족해.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토실토실. 예, 그러니까 토국수 이런 현상 때문에 토가 항상 물을 없애니까 그래서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초라는 건 위, 심장하고 폐, 상층부에 양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법으로는 그래서 항상 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수가 생기게 해주는 그런 약초나 식품이 절대적으로 무병 장수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신수를 채워가면서 살자. 예, 사람이 사람이 마지막 끝나는 것은 마치 등잔불에 기름이 다 말라가죠. 말라가면 끝이죠. 예, 그처럼 항상 중간중간 50 이후에는 항상 신수가 말라가기 때문에 신수를 보충을 해줘야 돼.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오일 채워주듯이 이런 식으로 수시로 그런 사람은 영락없이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아요. 근데 신수 채워주는 걸 게을리하면은 중간에 요절을 하거나 무슨 큰 병으로 고생하거나 그렇죠. 고혈압, 당뇨, 중풍, 뭐 암 전부 이런 것입니다. 신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신수를 채워주는 게 바로 검정콩. 검정콩을 콩밥을 뭐 수시로 먹으면 좋고, 아니면 뭐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예 그 어, 검정콩을 한 발 사가지고 방앗간에 몇 개 가지고 가루로 내 가지고 미숫가루 타 먹듯이 수시로 하루에 뭐 두 잔, 석 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건강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초로서는 그 검정콩보다 더 좋은 게 솔직히 숙주향입니다. 숙주향. 숙주향하고 백봉령 이 두 가지를 같이 큰 주전자에다가 데려가지고 잡수시면 좋죠. 약초를 구하기가 좀 그러면은 검정콩이라도 생활화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초 숙주향하고 백봉령을 먹을 것 같으면은 동량으로 숙주향 한 주먹, 백봉령 한 주먹 동량으로 이렇게 2시간, 3시간 들여서 수시로 그렇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해도 좋고 검정 콩밥을 먹고 별도로 숙주향, 백봉령을 별도로 데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뭐 3개월, 4개월, 뭐 1년 이렇게 아니면 뭐 10년 내 어차피 소양인들의 그 불로초가 바로 검정콩, 숙주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이걸 생활화한다면 뭐 주변에서도 그래요. 아, 저 사람 무지하게 젊어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5년 젊어졌다. 아니면 엄청 막 노력을 한 사람들은 막 10년도 회춘을 해요. 예, 자기 나이에 비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회춘을 하고 있는 병도 서서히 없어지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결국은 당뇨도 신수가 말라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신수를 채워주는 이런 생활을 한다면은 그러한 성인병 이런 것도 서서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안 띄요. 이걸 꾸준히 생활화하면은 하여튼 자기도 몰라보게 젊어져요. 그래서 소양인들의 그 영원한 불로초는 바로 검정콩, 숙주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심장의 열, 심장의 열이 심리, 성격 뭐 이게 미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웃음과 미소, 이건 전부 심장이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 한편으로 영이라고 봐도 돼요. 오장육부 중에서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심장이야. 그래서 영이 너무 밝으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기고 웃음기가 항상 있고 그 영의 모습입니다. 밝은 얼굴이 밝은 모습은 너무 그 소양인들은 지나치게 밝다는 얘기죠. 적당히 밝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그 툭하면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심장에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상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기는 좋죠. 명랑하고 밝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니까. 그러나 사실은 심장에 화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심장은 항상 이렇게 웃으려는 그 의지가 있어요. 미소 이렇게. 그래서 심장은 오장육부 중에서 음장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음장기지만 음중의 양이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은 화기운이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불기운으로 해서 심장에 분명한 그 신이 존재한다. 신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근데 분명한 신명이 있는 건 이제 확인이 됐고, 웃음기, 명랑한 환한 그 미소, 이게 신명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영의 표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넘쳐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고. 이래서 웃음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음기가 있다는 건 심장이 밝다는 얘기야. 지나치게 마음이라는 게 심장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심장이 밝어. 뜨겁고, 그 다음에 항상 열려 있어. 그래서 툭 하면 웃는 것입니다. 열려 있고, 어디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 속이 다 보여. 그 사람 뭐 잔머리 쓰고 말 돌려서 말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음인들처럼. 양인들은 심장에 열이 많은 관계로 속이 다 보여. 감추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웃음기가 많은 사람은 그 심장의 화기를 밖으로 빼내야 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웃음기가 자주 나오는 거야. 그것은 심장에 불을 끌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장에 불이 나면 안 되거든. 불을 끌려고 자주 웃는 거야.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심장에 불이 많으니까 이 불길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빼내는 그런 본능적으로 오장육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이 청소년들의 그 활기찬 웃음, 뭐 명랑하고 환하게 미소를 띠고 잘 웃고 하는 것은 성장기에 나타나는 그 징표 이런 것이니 뭐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래서 또 이 반대로 소음인, 태음인 같은 경우에 심장의 화학 기운이 약간 떨어져. 그래서 웃음기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심리를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그 특성은 심장이 대표하는 그 특성은 예의다. 예의 범절에서 보면은 웃는 것이 지나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중치 못하다, 경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조소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의를 지키려면은 그 때와 장소를 가려서 웃어야지 함부로 이렇게 웃어가지고 아차하면 무례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적절히 자기가 조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뭐 어른들이야 뭐 적절히 되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이게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심장의 화기가 부족한 그 소음인, 태음인들은 심장의 화기가 생기게, 심장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초, 식품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별도로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래도 계피차 또 아니면 뭐 건강차 아니면 같이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화기가 많은 그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계피 먹으면 안 돼요. 불이 더 나니까. 그러니까 불을 꺼주는 약초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쉽게 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건 그 연근 뿌리, 연뿌리, 연근 반찬도 좋고 아니면 연근을 뭐 갈아서 한 컵 만들어 가지고 쭉 먹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 그렇게 뭐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일주일 먹건 열흘 먹건 그런 식으로 하면 심장도 편안해지죠. 심장이 맑아져. 쉽게 말해서 심장에 과도한 그 불이 꺼지면 심장이 맑아지면 편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심장의 그 열을 조절을 하면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할 때나 무슨 그 사유, 사색, 사고 이런 것도 평정을 찾아가지고 너무 넓게 보지 않고 너무 멀리 보지 않고
그러면 덜렁거려요. 이러면 너무 막 또 열이 넘치면 덜렁거리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실수하는 게 적어져요. 심장이 맑아지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소양이는 아마 평생 연뿌리 반찬을 좋아하셔야 할 겁니다. 아니면 연뿌리 즙을 갈아가지고 찬으로 먹는 거 그것도 좋고 거기다가 적절히 소금을 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질적인 그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게 영, 혼, 혼백 이런 따위죠.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인 오장육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혼백 이런 정신을 다스리는 이런 기운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바늘과 실처럼 항상 붙어서 같이 작용을 해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은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보다 더 정확한 심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서적인 이렇게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정신 상태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정서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외부 뭐 누가 스트레스 준다거나 그러면 간에 열이 생기죠. 이런 그 외부의 그 정서적인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아까 말한 스트레스 보면 간에 열이 생기고 또 슬픈 연속곡을 보면 폐에서 막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는 건 폐에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오장육부를 다 영향을 줘요. 외부적인 그 영향이나 아니면 그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심리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팎으로 심리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오장육부 간신비폐신의 그 작용 기능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보다 더 좋은 만족할 만큼 심리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점쟁이처럼 다 알아내요. 상대방 오장육부를 다 알아내면은 그 사람 성격, 성품 다 알아냅니다. 참 신기해요. 그건 뭐 그럴 정도까지 가려면 수십 년 공부해야 합니다. 수십 년. 오장육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신과 정신이 이렇게 합일체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오장육부를 조정해서도 성격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안팎으로도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이해하시고 예컨대 소심해가지고 뭐 적극적이지 못하다거나 또 뭐 무서움을 잘 탄다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비관적이라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신경질이 많다거나 욱함에 화를 내는 성질 아니면 남을 해할 목적으로 무슨 음모를 꾸민다거나 뭐 배신을 잘한다거나 시기 질투를 잘한다거나 시기 질투 잘해가지고 남의 발목 잡는다거나 또 생기는 것이 봉사를 잘해 늘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늘 명랑하고 주위 사람한테 호감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앞장을 서서 남을 잘 이끌어 간다거나 아니면 또 이해심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중재를 잘 서서 화합을 잘 시킨다거나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게 전부 간신, 비패신, 오장육부의 영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체를 오장육부 이걸 좀 오장육부라는 게 음양오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라는 건 하늘의 이치죠.
창조의 법칙이기도 하고 하늘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대우주 하늘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거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성이 되거든. 만물 생성이나 창조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생성의 대원칙이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 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낳고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원칙 이런 것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그 정신적인 뭐 결함이 있어가지고 성격이 보편 타당치 못하고 모간하거나 또는 심해져서 정신병에까지 이르는 경우라도 이런 것에 관한 근본적인 대처는 반드시 오행 질서에 입각해서 정신적인 면이 그 육신과 그 조화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잘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 평형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먼저 해야만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적인 사고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심리적 환경이 올바르게 조성이 된다. 바른 방향으로 긍정적인 심리 환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그 영원한 불로초가 연근반찬, 검정콩, 숙주왕, 백봉령 이 네 가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생활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뭐 이 신장수가 이렇게 충분해지면은 이 심장의 심장의 열이 그 넘치지 않게 잘 붙들어줘. 불을 적당히 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한다거나 무슨 사유를 한다거나 무슨 이런 마음이 충동적이지 않고 덜렁덜렁하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수가 생기는 감정콩, 숙주향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심장에 열이 없으면 연근반찬은 이제 안 먹어도 돼요. 대신에 숙주향, 감정콩은 죽을 때까지 소양인에 불러쳐니까 계속 먹어야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장이 그 심장은 화지, 콩팥은 수화, 수승화강, 화는 내려가고 수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순환이 죽을 때까지 잘 돼야 돼.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이렇게 오장육부가 화평을 유지한다면은 심리 환경도 좋아져 가지고 성격 심리 상태도 보편 타당한 무난한 그 인품이 되는 것이고 무병장수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하고 다음 강의는 그 혈액형 AB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서 그 회원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이 구독 누르는 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누르신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빨간 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수시로 매번 보실 것 같으면은 이 엄지 그 좋아요 이거 좀 딱 눌러주시고 볼 때마다. 근데 구독은 한 번 누르면 그 이상 또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다시 또 빨간 글씨로 원위치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그 요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에 가운데 맨 처음에 이제 핸드폰에 약초 TV 아니면 뭐 정주신 박사라든가 둘 중에 하나 검색하시고
그러면 화면이 딱 나와요. 화면에 보면은 가운데 또 약초 TV 정치인 박사가 나와요. 이게 핸드폰이라면. 그래서 딱 눌러요. 약초 TV. 그럼 핸드폰 맨 위에 홈 동영상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 동영상을 딱 눌러. 그러면 제 건강 강의가 쭉 나옵니다. 수십 개 올려놨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종이 있어요. 그 알람을 말하는 건데 이만한 그 종 위에 또 삭가 쓴 것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있어요. 요걸 누르셔야 돼요. 요거 누르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이 생겨요. 그 새로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알려준다고. 그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안 됐어요, 다들. 그래서 이게 종 위에 이거 반드시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 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